환영합니다. 제 앞에는 어퍼 X9 프로가 있습니다. 오늘은 이 기기에서 화면을 녹화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먼저 화면 상단에서 아래로 쓸어내리세요. 오른쪽에서 쓸어내려야 합니다. 오른쪽에는 토글이 있고 왼쪽은 알림이 표시되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이 섹션에서 화면 녹화 토글을 찾아야 합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페이지에 위치해 있습니다. 만약 어떤 페이지에서도 찾을 수 없다면 이 연필 아이콘을 눌러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. 플러스를 누르고 여기 목록에서 찾아보세요. 찾으면 그냥 클릭하시면 됩니다. 그러면 추가됩니다. 완료를 누르면 목록에 그대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. 그래서 이 목록에 추가했다면 처음에는 길게 눌러서 추가 설정을 선택하세요. 그러면 당연히 설정 화면으로 이동합니다. 여기에서 실제 녹화 품질을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먼저 해상도부터 시작해 봅시다.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2026년이 되어도 휴대폰들은 여전히 720p 중간 설정을 기본 옵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분명히 그건 아닙니다. 여기는 2010년이 아니잖아요. 그래서 우리는 1080p로 변경할 거예요. 사실 모든 걸 고려하면 이것도 좀 낮은 편이지만 여기서는 이게 최선입니다. 사용자 지정 메뉴에서는 해상도와 비트레이트를 각각 선택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높음을 선택하면 둘 다 최대치로 설정되긴 하지만 이 기기의 가격과 제공하는 기능을 생각하면 둘 다 기대만큼 높게 설정되지는 않습니다. 보조사율에서 1080p 초당 16메가비트만 제공하는 건 거의 $2000에 가까운 기기치고는 좀 낮은 편입니다. 어쨌든 계속해서 아까 언급했던 프레임 레이트로 넘어가겠습니다. 지금은 다이내믹 모드로 최대 144프레임까지 지원하고 아니면 60이나 30으로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. 사실 30프레임은 없는 셈치죠. 그래서 60프레임과 다이내믹 모드가 있습니다. 이제 저는 60프레임, 그러니까 고정된 모드를 선택하겠습니다. 물론 다이내믹 모드도 바로 선택할 수 있는데 고주 사율로 녹화하고 싶다면 그걸로 녹화가 됩니다.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화면 녹화기로 캡처한 이런 영상을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업로드할 계획이라면 여기서는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. 60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. 60프레임을 넘는 부분은 이런 플랫폼에서는 사실상 의미가 없어집니다. 이 플랫폼들은 최대 60프레임까지만 지원하고 120프레임이나 그 이상을 업로드해도 어차피 자동으로 다운스케일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. 그리고 다음은 프라이버시 보호인데 알림이나 기타 다른 것들이 녹화에 나타나지 않도록 막아주는 기능입니다. 그리고 그 다음은 기타 항목으로 인디케이터나 위치 정보 등이 있습니다. 그래서 녹화할 때 어떻게 표시되는지에 대한 설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세 가지 모두에 적용됩니다. 잠금 화면, 상태 표시줄, 그리고 알림에도 표시됩니다. 이 중에서 원하지 않는 항목이 있다면 여기서 꺼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자동 일시정지 같은 다른 기능들도 있고 카메라 비디오로 녹화하기도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. 이 기능을 사용하면 셀피 카메라를 녹화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. 포맷 설정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대로 두는 것을 추천드리고 화면 터치 표시 기능도 있습니다. 이 기능을 켜면 화면을 터치할 때마다 손가락이 닿는 위치에 반투명한 회색점이 기록됩니다. 이 기능은 기본적으로 활성화되어 있고 실제 녹화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보여드리기 위해 저는 이 상태로 두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처음에 보게 되는 부분이 바로 사운드 설정입니다. 여기서 어떤 종류의 소리를 녹음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. 시스템 사운드와 마이크 사운드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. 둘 다 녹음할 계획이라면 실제로 가능하긴 하지만 헤드폰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왜냐하면 시스템 사운드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내부적으로 녹음되고 그 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재생될 때 마이크가 그 소리를 다시 받아서 원치 않는 에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좀 궁금한데 왜 내 화면에 개미가 있는 거죠? 어쨌든 이 작은 녀석은 그냥 놔두겠습니다.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이 창을 닫아도 됩니다. 저장할 만한 건 딱히 없습니다. 변경사항은 즉시 적용됩니다. 그러니 토글 버튼을 다시 한번 찾아서 이번에는 그냥 눌러보겠습니다. 처음 누르면 오디오 녹음을 허용할지 물어봅니다. 앱 사용 중에만 허용을 선택하겠습니다. 시작하기. 다시 한번 여기서
시스템 사운드나 마이크 녹음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녹음이 시작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대부분의 행동이 녹음될 겁니다. 하지만 여기에는 약간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. 모든 것이 녹음되는 것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. 먼저 녹음이 가능한 것을 열어보고 그 다음에는 녹음이 불가능한 것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아니 그냥 열어. 인터넷 연결돼 있잖아 제발. 이제 다행히도 여기 어퍼 기기에서는 어퍼가 실제로 이걸 녹음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기능이 있습니다. 바로 여기에서 볼 수 있죠. 이건 좀 특이한 경우입니다. 보통은 이런 알림이 없습니다. 어쨌든 녹음이 끝나면 여기 있는 오버레이와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. 정지하려면 네모를 클릭하면 되고 그러면 사진, 갤러리 앱, 여기 있는 어떤 앱이든지 저장됩니다. 여기서는 사진 앱인 것 같네요. 그리고 우리는 그걸 볼 수 있습니다. 이제 바로 여기 사진 탭에 저장되어 있거나 앨범에 들어가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. 앨범에서는 비디오와 스크린샷을 찾아보세요. 둘 다 거기에 있습니다. 비디오와 스크린샷 항목 아래에 있습니다. 특히 스크린샷 항목에서 찾는 것이 원하는 것을 훨씬 더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. 그곳에는 스크린샷과 화면 녹화가 모두 들어 있으니까요. 그래서 보통 타이머가 표시된 것을 찾아서 구분하면 됩니다. 그리고 정렬 기능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여기에서 사진만 보거나 비디오만 볼 수도 있습니다. 이렇게 하면 실제로 찾으려는 것을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아무것도 없어서 꽤 쉽습니다. 하지만 나중에 스크린샷이나 화면 녹화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많이 저장하게 되면 조금은